최근에 있었던 일을 여기에 적어보겠다. 혹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는 사람은 댓글을 부탁한다. 나는 밤 11시쯤 집에 들어왔다.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바에서 술을 좀 마셨다. 4잔 정도 마셨을까?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을 땐 이미 졸음이 밀려오고 있었다.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선 가방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.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를 틀었다. 럭셔리 크루즈 여행 영상을 보고 있었다. 눈이 반쯤 감긴 채 거의 잠들 뻔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. 몸을 일으켜 고개를 살짝 돌리자 룸메이트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다. 그는 조용히 코트를 벗어 옷장에 걸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자기 방으로 걸어갔다. 별로 이상한 건 없었다. 우린 한 3달 정도 함께 살았는데 이제 그의 습관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. 그는 원래 말수가 적었다.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하는 스타일이다. 그리고 깔끔한 편이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. 솔직히 불만 하나 없는 룸메이트였다. 난 다시 유튜브로 시선을 돌렸다. 룸메이트가 방으로 들어간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쯤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려왔다. 이것도 별로 이상할 건 없었다. 난 눈을 반쯤 감은 채 복싱 하이라이트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다. 그렇게 완전히 잠이 들기 직전이었다. 다음에 눈을 떴을 땐 온통 어둠뿐이었다. 머리는 지끈거렸고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.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시간을 확인했다. 새벽 3시 30분쯤. 너무 배가 고파 냉장고로 향했다. 그때였다. 뭔가 이상했다. 미세하지만 배경에 깔린 듯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. 물이 흐르는 소리인가? 샤워 소리. 순간 모든 기억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. 술을 마셨고 집에 왔고 소파에 앉았고 룸메이트가 집에 들어왔고 샤워기를 틀었고 난 그대로 굳어버렸다. 그럼 지금까지 샤워를 하고 있다는 건가?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. 설마 깜빡 잊고 물을 안 껐나 본데? 아니다. 그럴 리가 없다. 혹시 미끄러져서 쓰러진 건가? 그 생각이 들자 난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갔다. 하지만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다. 쾅쾅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. 야, 괜찮아?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. 순간 문을 부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 전에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. 난 급히 휴대폰을 꺼냈다. 그런데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. 룸메이트에게 온 문자였다. 야, 잠이 안 와서 여자친구 집에 갔어.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음. 2시간 전에 온 문자였다. 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. 화장실 문을 바라봤다. 그리고 다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다. 뭔가 너무 이상했다. 첫째, 룸메이트는 원래 나한테 문자를 거의 보내지 않았다. 특히 집을 나간다는 얘기는 더더욱 한 적이 없다. 둘째, 나는 그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. 꽤 오래전부터. 셋째, 그렇다면 지금 샤워실 안에 있는 건 대체 누구지? 난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. 신호음이 울렸다.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. 연달아 문자를 보냈지만 역시 답이 없었다. 난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방으로 향했다.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열쇠와 지갑을 발견했다. 머리가 핑 돌 것 같았다. 난 그대로 거실로 뛰어나와 불을 켰다. 방 안을 서성거리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그 망할 샤워 소리를 어떻게든 무시하려 애썼다.
하지만 그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. 그때였다. 부엌에서 웅 하는 진동음이 울렸다. 난 조심스럽게 걸어가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했다. 부엌에 한 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. 그리고 그건 룸메이트의 휴대폰이었다.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. 난 본능적으로 열쇠를 움켜쥔 채 아파트를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. 하지만 로비에 도착해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. 마치 이 건물 자체가 날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. 그래서 나는 길을 건너 맞은편 맥도날드로 향했다. 그곳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. 경찰을 불러야 할까?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. 게다가 매장 안은 텅 비어 있었는데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.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. 텅 빈 거리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. 그 순간 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. 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파트를 올려다봤다. 우리 집 발코니에 누군가 서 있었다. 까만 실루엣이 기괴할 정도로 똑바로 서 있었다. 마치 마네킹처럼. 아니, 마네킹이 아니었다. 그것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. 난 얼어붙었다. 머리는 현실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이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. 그건 룸메이트가 아니었다. 너무 키가 컸다. 아니, 그냥 키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컸다. 머리가 위층 발코니 바닥 쪽에도 닿을 듯한 크기였다. 아무리 눈을 집중해도 그것의 얼굴이나 옷차림을 알아볼 순 없었다. 그저 검은색 실루엣, 그것이 전부였다. 하지만 단순히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었다. 난 확신했다. 그것은 관찰할 수 있는 어떠한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. 그 자체가 순수한 어둠이었다. 도망쳐야 한다고 내 본능이 경고했다. 당장 도망쳐야 한다. 그런데 머릿속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. 도망치면 따라올 거야. 난 그대로 다시 맥도날드로 뛰어들어갔다.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.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.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. 전 몰래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안에 있어요. 과장을 섞지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. 가장 정상적인 방식으로 말해야 했다. 그래야 경찰이 이 말을 믿을 테니까. 전화에선 경찰을 보내겠다고 했다.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. 난 화장실에서 나와 출구 가까운 자리에 앉아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어둠을 가르는 모습을 기다렸다. 경찰차가 도착했다. 나는 밖으로 나가 다시 발코니를 올려다봤다.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. 하지만 거실로 통하는 유리문이 열려 있었다. 경찰들이 질문을 퍼부었다. 침입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?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? 침입자의 목적이 뭔지 알 것 같습니까? 난 대답할 수 없었다.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? 하지만 그들은 계속 물었다. 난 결국 소리를 질렀다. 제발 그냥 올라가서 직접 보세요! 그제야 경찰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. 그들은 나에게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. 난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. 기다리는 동안 경찰들이 내려왔을 때 어떤 말을 할지 상상했다. 그 존재가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. 그때 건물 안에서 총성이 울렸다. 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.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. 그리고 경찰들은 내려오지 않았다. 20분이 흘렀다.
아무도 나오지 않았다.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. 순식간에 경찰차 4대가 더 도착했다. 상황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. 경찰들이 서로 소리를 질렀다. 무전기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. 누군가는 내게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난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. 그 후의 기억은 흐릿했다. 다만 분명한 건 건물 전체가 대피했다는 것이다. 놀란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. 그리고 경찰들의 긴장감은 점점 극도로 날카로워지고 있었다. 그리고 그때 또 한 번의 총성이 들렸다. 이어지는 비명소리. 그리고 그보다 더 기이한 무언가의 소리. 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. 그 이후로 기억이 끊긴 부분이 몇 개 있었다. 하지만 경찰차 뒷좌석에 밀려 들어가는 순간은 또렷이 기억난다. 차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였다. 어두운 도로를 달려 곧 경찰서에 도착했다. 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신문실로 끌려갔다. 방 안에는 정장 차림의 2 남자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.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은 채 곧장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. 당신의 룸메이트는 어떤 회사에서 일했죠? 그의 업무 내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? 룸메이트가 이사 온 이후 당신의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?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당신의 아파트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습니까? 룸메이트의 것이 아닌 다른 이의 목소리 말입니다. 같은 시간대에 아파트 밖에 키가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이 원을 이루고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?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질문.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발치에 누군가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? 그리고 그 존재가 몇 초 후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?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? 어떤 특징이라도 좋습니다. 난 그들의 말을 들으며 룸메이트가 이사 온 이후 겪었던 기묘한 일들을 처음으로 떠올렸다. 너무 이상해서 스스로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. 설명할 길이 없어 무시해버렸던 기억에서 지워버린 순간들. 난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. 항상 내 옆방 룸메이트의 방에서 들려왔다. 난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린 여자아이 같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음색의 남자 같기도 했다.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.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,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삭임이었다. 그리고 또 다른 밤도 떠올랐다. 난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일어나 불도 켜지 않은 채 화장실로 들어갔다.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다. 변기 위에 앉아있는 누군가.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그림자. 난 너무 졸린 상태였고 눈이 완전히 적응하지 않은 상태였다. 그래서 그냥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다. 난 가볍게 한숨을 쉬고 천천히 불을 켰다.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. 난 그때까지도 그 일을 꿈이었겠지라고 치부하고 잊고 있었다. 난 떠오른 기억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그들에게 말했다. 그들은 몇 분 동안 핸드폰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갔다.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. 곧 다시 연락하겠습니다. 그러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문실을 나가버렸다. 얼마 후 한 경찰이 들어왔다. 그는 내게 말했다. 아파트로는 당분간 돌아갈 수 없습니다. 대신 근처 호텔을 잡아줄 테니 그곳에서 대기하세요. 상황이 정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도대체 뭘 발견한 거죠? 그는 긴 침묵 끝에 깊은 혐오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.
그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며 몇 마디만 내뱉을 뿐이었다. 모르겠어요.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. 난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제대로 웃고 있었는지조차 확신이 없었다. 그리고 지금 난 호텔방에 있다. 그 시간 이후 처음으로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가 되었다. 하지만 잠들 수가 없다. 밥도 먹을 수 없다. 경찰은 아직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.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서 아파트 대피 사건을 검색하자 단 한 가지 기사만이 떠올랐다. 그 기사엔 대피 훈련이 있었을 뿐이라고만 적혀 있었다. 그저 대피 훈련일 뿐이라고?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건가? 아니면 모두가 숨기고 있는 걸까? 이렇게 글을 남긴다.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는 사람은 제발 댓글 부탁한다. 아까 아파트 대피 사건으로 글 쓴 사람이다. 글을 쓰고 겨우 잠에 들었었고 방금 막 눈을 떴다. 시계를 보니 새벽 1시. 그리고 샤워기 소리가 들린다.